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메프 티몬 사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뭐 보도자료 얘기랑 이런 것들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위메프 티몬이 뭔지는 잘 아시죠? 근데 쿠팡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튼 진짜 이 회사들 두 개가 다 되게 괜찮은 훌륭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정산 문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여기에 물품을 공급했던 판매자들도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가 7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됐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총 크게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정산 주기가 너무 길었다. 위메프랑 티몬이 정산 주기를 너무 길게 잡았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산 주기 긴 것뿐만 아니라 받은 대금을 뭐 특별하게 예치를 해둔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없었다라는 거 두 가지가 많이 법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위메프에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이제 보다가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어떤 여행자 상품에 클릭을 했어요. 그다음에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결제를 하면 1차 피지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뭐 사용하는 페이가 비페이라고 해보죠. 비페이를 통해서 바로 결제가 됐어요. 그러면 제 대금은 바로 정산이 됩니다. 비페이가 제 돈을 받아가게 되죠. 뭐 비페이에서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돈을 어디로 주냐? 2차 피지사라고 하는 위메프 티몬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10만 원에서 무슨 페이사의 수수료를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 9만 9천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피지라고 하는 건 결제 대행업자를 말하는데, 결제를 여기서 이제 대행하고 실제 이제 판매 대금 정산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 피지, 2차 피지 모두 다 이제 피지사로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판매업자한테 대금 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 수수료 일부를 떼고 또 판매업자한테 이제 실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9만 6천 원을 받은 뭐 여행사는 저한테 여행 상품을 제공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 이제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사에 결제하는 거랑 페이사에서 이제 2차 피지사인 위메프랑 티몬에게 결제하는 사이에는 사실상 별로 시간 간격이 크지 않다고 해요. 위메프 티몬은 굉장히 결제 기간을 길게 잡았죠. 정산 주기가 한 60일 정도였다고 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건설사 같은 데 보면 어음을 많이 끊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업자들한테, 자기네 하드코어업자한테 어음을 발급을 해주고, 만약에 어음을 들고 있다가 어음에 대한 이제 대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현금이 없어서 도산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음과 비슷하게 결제 주기가 이렇게 좀 길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사들은 이제 60일 동안 실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뭐 이거는 근데 법적인 건 아니고 계약적인 문제였어요. 법으로 결제 주기를 얼마로 해라 이렇게 강제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60일 동안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60일 동안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수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이제 실제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만 사용하고 이제 다른 용도로만 쓰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금을 넣어서 뭐 실제 60일 동안 이자를 받아도 그건 꽤 큰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자금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들은 이제 어느 순간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일 수도 있고, 한 60일 전에 이미 선결제된 대금을 바로 이제 들어오는 대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약간 이런 구조였던 모양이에요. 판매사한테 바로바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그 사이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일부 비용을 사용하고, 이제 회사의 자금으로 쓸 때는 그거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상품권 판매하는데 할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판매업자한테 자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60일 뒤에 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60일 뒤에 들어온 돈으로 그때 바로 지급을 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일정한 수준으로 판매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0개를 60일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면 60일 이후에 또 30개만 들어오면 그때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제가 지연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폰지 사기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업 구조 자체가 이래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자들에서 이런 사업 구조는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비용이 먼저 선지출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운영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결제 주기 맞춰갖고 정산 대금을 지급을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돌려막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이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진 않는다. 우선 그 지금 밝혀진 상황으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60일이 지나서 정확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지급 못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60일 이후에 이제 지급하지 못해서 판매업자들은 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소비자한테도 물건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특히 여행사들이 나는 지금 위메프 팀원한테 돈을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내 여행 상품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 와서 다시 결제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 물품을 제공한 판매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2차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는 지금 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산대금만 제대로 지급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메프 팀원이 이제 사실상 자금이 굉장히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산지연금이 2,783억 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라고 하고, 이 정산이 지연된 피해 판매업자가 3,39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 중 대부분이 좀 소규모 업자라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 금액이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얼마냐,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최소 60억 원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위메프 팀원이 자본 잠식 상태에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